안세영 선수의 이 속마음, 지혜가 부족했다. 국민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지혜가 부족했다. 왜 국민분들께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가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인지 대한체육계와 배드민턴 협회의 움직임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안세영 선수 이름조차 모르시던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응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실 만큼 이게 지금 국민적 사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민적 사태 속의 주인공인 안세영 선수가 오히려 점점 국민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니까 이 대한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안세영 선수가 SNS를 통해 밝힌 이야기 중에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자신이 뭔가 훈련만 열심히 운동을 하며 파고들었지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아직 한참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배웠다. 모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 선수와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분들께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았던 피해, 많은 선수들의 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소신 발언조차 자신이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아예 뿌리 뽑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유연하게 바뀌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무엇보다도 부상에 있어선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랬을 뿐이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침묵을 깨고 나온 안세영 선수의 진심이요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회 측의 언론 플레이다 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보면은 댓글이 1100개가 달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양궁협회를 빼고는 모든 운동협회가 정말 최악이다. 진상조사는 3자가 했으면 좋겠다.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신 발언한 안세영 선수를 응원한다. 90년대 군대 생활할 때도 빨래는 시키지 않았다. 어른들보다도 훨씬 성숙한 사람이 바로 안세영 선수다. 본인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배드민턴과 후배들을 위해, 지금의 선수들을 위해 앞장선 것이다. 엄청난 지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 기성세대의 경영 역량의 부족이 드러낸 안세영 사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 하나 맞추길 원했을 뿐인데 협회 측에선 너만 왜 유난을 떠냐. 소속 선수인 안세영 선수의 평가를 절하하는 이상한 배드민턴 협회, 국제 스포츠의 성적 결과를 국력 평가의 척도로 삼고 신화를 쓴 한국 양궁과 노 메달조차 따지 않은 인도의 양궁 차이는 경영 능력이었다. MG의 노력을 운운하기 이전에 기성세대의 잘못부터 살펴봐야 한다. 손흥민, 김연아에게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황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협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안세영 선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는 우수한 엘리트 체육 성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한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 선수는 직장 다니면서 운동한다라는 식의 이 환상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지만 이는 그저 환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요, 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른다. 나는 날짜도 모른다. 오로지 수영만 한다. 미국의 수영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펠프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운동에만 전념해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지금 양궁협회가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잖아요. 이 극찬받고 있는 양궁협회는요,
결국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의 성적이 좋으려면요, 얼마나 협회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어떻게 선수들을 지원을 해줬느냐에 따라 이것이 성적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궁의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부족한 것은 MG의 에너지가 아닌 기성세대의 경영의 역량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좋은 경영이란 무엇인가? 보상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쁘게 하면 벌을 받는 이 보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상 시스템 안에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터무니없는 연봉 5천만 원대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세계 랭킹 13위 선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벌고 있다라는 이 황당한 경영 전략은 바로 대한체육회장과 배드민턴 협회장의 결정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협회 측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지금까지 배드민턴 연맹이 이용대 선수 등 많은 국제적 선수와 기량 있는 선수들을 배출해냈는데 아직까지 그런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이 맞을까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용대의 억울한 자격 정지가 재조명을 받았다. 협회의 황당한 실수가 한몫했다. 10년 전 이용대도 같은 논란에 휩싸였었다. 배드민턴, 개인 후원, 공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면 안세영 선수 못지않게 이용대 선수의 사태도 재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14년도 이용대 선수가 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고의 회피를 했다. 그래서 1년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용대 선수는요, 잘못한 게 별로 없었어요. 배드민턴 협회가 법률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법률 자문단은 선수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적 실수였다라고 재심을 했습니다. 항소를 했죠. 그래서 자격정지 결정이 취소가 되어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협회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던 탓이었던 거죠. 당시 이용대 선수는 내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고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많이 위로해줬다. 하지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용대 선수가 복식 선수로 활동하게 된 이유도 사실 자신은 단식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고 싶어서 복식 선수가 됐다고 해요. 자신이 어릴 땐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복식으로 전부 다 금메달을 땄고 단식으로 메달을 딴 사람이 없었다. 나는 단식도 잘했는데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복식으로 갔다. 단식과 복식에 둘 다 출전할 수 없냐라는 말에 체력 소모가 너무 크다. 남자 복식, 혼합 복식 이렇게 출전은 가능한데 단식과 같이 하게 되면 종목이 너무나 달라진다. 실제로 안세영 선수가 인터뷰에서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엄연히 다른 분야의 스포츠인데 다른 체제에서 운동을 해야 하고 감독님과 코치님도 나눠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을 협회 측에서는 이용대 선수도 뭐라 안 했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급기야 잘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이요 8월 18일 날짜로 안세영 선수를 또 한 번 저격했습니다. 시기와 장소를 고려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이번 안세영 선수의 사태에 대해 MBN 시사 스페셜 방송에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좀 봤더니 안세영 선수를 조용히 만나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점이 있다면 고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등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도 또 그냥 흔한 말로 짬시켜버린 거죠. 이 스폰서 등의 문제가 선수들의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길 바랄 것 같다라는 질문에 선수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좋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 예산 또는 기금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잘 협의해야 한다. 다음 후배 선수들을 길러내는 문제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27살까지 협회의 소속으로만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라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종목마다 규정해달라, 탁구, 테니스 등에는 없는데 맞냐? 라는 질문을 받자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맹 회장님들,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다음 주부터 계속해 나갈 것이고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종목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개혁을 진행해 볼 계획이다. 이거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단식 축소 내용 이런 것들 다 떠나서 결론은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협회장의 입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안세영 선수를 만나서 조율해보겠다라는 건 문체부가 나서서 지금 감사하고 조사하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결과에 따라가겠다. 안세영 선수 별도 면담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굳이 금메달에 딴 인터뷰 환경에서 말을 한 것은 자신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 시기와 장소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A4 용지 10장이 넘는 내용과 부모님과 함께 협회장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했었던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내용을 모조리 무시해 오다가 하다 안 돼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이야기한 안세영 선수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는요, 진상조사위를 또 한 번 열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안세영 선수를 불러다가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기사로 다 나와 있는 의견들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조사위가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개혁이 진행되는 시작점이 있어야 하냐라는 건데 아직도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저런 말이 이미 본인이 회장으로 역임했던 수년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개혁하겠다, 조치하겠다라고 했지만 별다른 개혁과 조치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너무나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댓글 내용들 한번 보세요. 이기흥 회장에 대한 비판 댓글들이요,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고 국민들의 속마음이자 안세영 선수가 짚고 싶었던 진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로 안세영 선수의 귀국 이후에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회장의 발언이죠.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이 보도자를 낼 것이니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부분이 많을 거다. 자,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 온 국민분들이 이 배드민턴 협회 김태규 회장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습니까? 분개함을 느끼셨을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안세영이라는 어린 선수 혼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요. 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그 이후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옛날 방식이 안 된다, 과학적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모여있던 자리거든요.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하자마자 참고로 내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같이 입촌하기 전에 해병대에 가서 극기 훈련을 자신도 같이 가서 한번 하고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굉장히 센세이션 했었죠. 근데 참석자 대부분이 귀를 의심했고,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대부분 초반에는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던 겨울에 정말로 해병대 캠프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들어와가지고 함께 훈련을 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이 당시의 관계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반응이 참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바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우리는 갈등이 없었다, 보도자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다라고 말했던
이 배드민턴 협회장, 김태규 협회장의 입장처럼 얼마나 안세영 선수가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했을지 이해가 간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요, 이렇게 해병대 캠프를 하고 나서 무슨 발언을 했느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체육회장은 이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 역시 이번 파리 올림픽의 이 엄청난 쾌거는 바로 이번 해병대 훈련 덕분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 성과가 선수들의 노력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본인이 제시했었던 해병대 캠프 덕분이었다. 해병대 정신을 줄곧 강조해왔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과거 발언이 다시 또 한 번 소환이 된 겁니다. 알다시피 안세영 선수는요, 2022년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고 협회의 안일한 대처에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기간 부상을 안은 채 경기를 뛰었어야 하는데, 사실 황당한 거는 알다시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런 선수들의 휴식과 부상관리 보장이 아니라 해병대 캠프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파리올림픽 성적 예측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당초 5개 정도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수십 개의 메달을 따니까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함께 했었던 해병대 훈련이 여러 종목 선수들과 지도자들 사이에 끈끈함을 만들면서 원팀 코리아 문화가 생긴 것 같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차, 이러니 안세영 선수가 가슴을 치면서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 체육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 오죽 답답했으면 탁구계, 종목이 다르잖아요. 탁구계의 전설인 현정화 씨가 안세영 선수를 근성이 있어서 굉장히 눈여겨봤었다. 역시 그 친구는 역사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야말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선수이고 역사를 계속하여 써나가고 있다. 감탄을 한 겁니다. 파워풀한 경기 능력과 또 근성이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노력하는 천재를 이길 수 없다. 이게 바로 직접 현정화 선수가 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미 세계 랭킹 수준이었던 안세영 선수가 그 부상을 떠안고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결국 금메달을 싹쓸이 했었던 것을 이미 이 안세영 선수 본인만이 아니라 현정화 씨도 눈여겨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했던 안세영 선수가 오죽했으면 그런 작심 발언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이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과 배드민턴협회의 김태규 회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안세영 선수의 소신 발언에요, 정치권마저 반응을 했고 비리 제보센터가 개설이 되고 문체위가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대한체육회 안에 체육비리 제보센터를 개설해야 한다. 정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조사에 착수가 시작이 됐다. 문체부가 이제 정부를 대신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알다시피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권 역시 대응에 나서게 되면서 진종호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번 심각한 사안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겠다. 라고까지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역대 최대 13개의 금메달을 따는 것에 이기흥 체육회장의 해병대 캠프 덕분이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체육회장이 뭔가 좀 이 제대로 된 선이 아니라 좀 이상한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있으니 언론사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안세영 선수 본인이 자신이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정말 힘들고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저 장면이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의 뒤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삼성생명 소속팀인 안세영 선수. 삼성의 회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용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회장은요, 이번 올림픽 때 삼성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파리로 넘어갔고, 파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포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끌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사진 속 옆에 있는 인물이 바로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 CEO 출신이고, 함께 친분을 드러내며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재용 회장이 이만큼 파리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알다시피 핸드폰 홍보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누굽니까? 바로 삼성생명 소속의 안세영 선수의 활약, 배드민턴, 양궁의 활약을 상당히 극찬했던 이재용 회장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생명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처우가 정말 유명하죠. 안 그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은 뭐 지금 안세영 선수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뭐 일단 회사에 입사만 했다 하면 복지가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잖아요. 삼성생명에 속한 선수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체육회장의 이 발언과 대한체육회 내에서 부상조차 관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면 삼성생명과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이재용 회장이 배드민턴을 적극 후원하고 있는 만큼 이 삼성생명 측에서의 후원이 삼성의 총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용 회장에게도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림픽까지 직접 찾아가서 봤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기사를 좀 보십시오.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 이 뒤에는 삼성생명이 존재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얼마나 이 안세영 선수의 후원에 진심입니까? 실제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삼성생명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어 감사하고 뿌듯하다. 다가오는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금빛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미 1년 전인 지난해 8월 이와 같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죠. 자, 이런 안세영 선수의 활약에는 그의 굵은 땀방울과 함께 삼성생명의 든든한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드민턴단을 2020년도에 인수하여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안세영 선수를 서울 서초구 본사에 초대하여 세계 랭킹 1위 달성을 축하하는 행사도 진행을 했고요. 스마트폰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아마추어 올림픽 스포츠 종목을 꾸준히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스포츠 균형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 안세영 선수가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셈입니까? 하지만 이것조차 국가대표의 단독 후원사의 관련 계약으로 인해서 뭐 삼성생명에 소속이 되어 있음에도 요넥스라는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최근 스폰서십을 통해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삼성생명의 감독인 길영아 감독은요, 안세영, 방수현보다 낫다. 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근 방수현 해설위원이 안세영 선수에게 등 떠밀어서 국가대표 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했었던 발언을 생각해 본다면 이 길영아 감독이 방수현보다 안세영이 낫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길영아 감독님 되겠는데, 지금 보면 현역 시절 복식의 여왕으로 불렸었던, 엄밀히 따지면 방수현 선수보다도 선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님이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극찬을 쏟아냈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언젠가는 방수연을 뛰어넘는 선수다. 이미 뛰어넘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금메달을 딴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쉼없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에게 적당한 휴식을 권하기도 했을 정도이고, 그만큼 안세영 선수가 발목이 안 좋을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정말 엄청난 레전드 스타가 될 수밖에 없다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삼성생명에서 이 안세영 선수에 대한 후원이 전폭적일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굉장한 회사의 큰 홍보를 맡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세영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 출전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드러냈고 삼성생명을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이 후원, 또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에서의 있는 불화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계속하여 지원을 통해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바로 배드민턴 협회의 단독 후원사인 요넥스와 수상한 수의 계약, 문체부는 예산을 정조준한 상태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각종 비리를 끄집어내는 시작점이 되고, 그것이 배드민턴 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까지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 안세영 선수는 이러한 것들을 예견을 했던 걸까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배드민턴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 안세영이 요구한 3가지는 결국 무엇입니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불합리하면서도 관습적으로도 해오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세계 1위가 아직도 선배들을 위하여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한다. 이것은 악습을 철폐해야 되는 대목이다. 휴식을 취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관리해야 되는 선수가 대표팀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후배가 야간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선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시대적인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뭡니까? 체계적인 부상 관리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안세영 선수는요,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굉장히 바랬다고 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웠다라고 지적을 한 대목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계약 체계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크다. 그리고 개인 후원을 반드시 허용해줘야 한다. 개인 후원적인 부분을 막지 않고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자,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왜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와 계약을 맺고 모든 대표 선수들이 요넥스의 용품만 쓰도록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 대목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문체부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면은 이것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 신발에 한해 개인 후원 계약을 풀어주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냐. 대한축구협회 역시 나이키에게 후원을 받지만 축구화에 한해서는 개인 후원을 허용하여 손흥민 선수 역시 아디다스의 축구화를 신고 뛰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함에 대한 건 연봉에서도 존재했었죠. 결국 이 굵직굵직한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 3가지 쟁점을 과연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사실상 굉장히 타협점을 찾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나와 있는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독은 첫 번째 조사를 통해서 불화가 없었다, 별 얘기 없었다라고 뭔가 흐르듯이 말을 해버린 것이고요. 안세영 선수가 말했던 3가지 중에 무엇 하나도 변경된다거나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오죽했으면 빨래를 대신해주는 이 문화,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쏟아져 나왔죠. 제가 이걸 누구보다도 유튜버 중에 최초로 아마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 어떤 유튜버가 이걸 또 그대로 따라해서 영상에 포함시키기도 했는데, 자, 이거 보면은 빨래를 모아서 후배가 하는 시스템, 김연경 선수도 지적했었고 체육계의 악습으로 남아있다라면서 내가 배구 선수지 빨래 선수냐
라고 비판했었던 이 내용들이 결국 안세영 선수의 사태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대한체육회 내에서도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해결의 포인트가 될 것은요. 이제 안세영 선수의 작심 비판을 얼마나 배드민턴 협회가 받아들이느냐인데 뭐 이것이 해결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 협회 측은 추가로 계속하여 진상조사위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 다음번에는 안세영 선수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겠다. 차기 회의 때 안세영 선수를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선수 처우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은 했는데 뭐 사실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문체부에서는 저 진상조사위조차도 김태큐 협회장이 마음대로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진상조사위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의 공식 후원사인 요넥스와의 수의 계약 역시 지금 굉장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체육회와 문체부 상의 이 전면전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문체부 유인촌 장관과 대한체육회장인 이기흥 회장, 결국 이제는 대혼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체육회와 문체부의 대입은 오늘 내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론은 이 문체부와 이 대한체육회장이 만났던 이 귀국식, 그레이트 홀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던 이 축하 환영식마저도 대한체육회에서 마음대로 바꾸면서 일정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 해단식 취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결국 말문을 열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해단식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 문체부를 경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갑자기 현장에서 해단식을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은 해단식 없이 공항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데요. 이번 해단식 취소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유인촌 장관의 발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반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다라고 반발한 만큼 양측의 갈등이 해단식 취소로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 이유가 선수단의 보호를 고려했다. 대한체육회가 선수단이 장시간의 비행과 항공 연착, 수화물 수치 등으로 피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해단식은 뭐하러 진행한 겁니까? 앞으로 진행될 해단식도 싹 다 취소시켜버려. 라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번 비행에 유독 연착이 많이 됐나요? 태풍이 쳤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요번 해단식에 유독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을 위한 피로도 회복을 위해서 취소를 시켰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진작에 그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대한체육회와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가 격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 자신들의 공식 후원사와의 수상한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된다라고 문체부가 정조준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김태큐 협회장과 요넥스 관계자들이 이 계약을 맺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죠. 이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해 2월 요넥스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장비와 의류를 지급받는 것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이시죠?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보면 사실 이 계약은요, 독점 계약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입찰 공고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드민턴 협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다른 후원사, 다른 회사들도 이 대한배드민턴 협회에 후원업체로서 입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넥스가 아주 대번에 됐어요. 수의 계약으로 잡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빅터라고 하는 빅터 IND라는
이 업체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후원 업체로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저렇게 입찰이 진행됐음에도 경쟁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낙담한 내용이 왔거든요. 여기 보면 이 공식 후원사 선정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입찰 공고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2월달 뜬금없이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수의 계약이 뭐냐? 지금 보면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적당한 상대방을 이미 내정하여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 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의 원칙인데 수의 계약은 그 원리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경쟁 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배드민턴 협회 측에서 이 빅터라는 곳처럼 수많은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하여 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그중 가장 큰 규모로 4년간 100억이 훨씬 넘는 후원사 선정을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황망스러울 따름이다라고 이 경쟁업체가 지금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사를 자신의 회사로 선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후원사 선정에 경쟁 입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낙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배드민턴협회는 뭐라고 했느냐? 불명확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선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등의 이유로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거 입찰 계약을 뭐하러 진행합니까? 그냥 독점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문체부 측에서는요, 이 100억에 달하는 규모를 배드민턴 협회가 거의 뭐 독점 계약에 가깝게끔 입찰 계약은 했지만 수의 계약 형태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배드민턴 협회와 협회장이 이 100억이 넘는 4년 계약에 대한 후원금에 대한 출처가 불투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엄청난 100억 원이 넘는 후원 계약이 수의 계약 형태로 독점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연결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체부의 수사가 지금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만약 그 연결점들이 밝혀진다면 요넥스 후원사와 이 김태규 협회장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두 사람이 결국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과의 대립구도뿐만이 아니라 안세영 선수 역시 협회와 체육회가 아니라 문체부의 엄중한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